세계 최초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이게 뭐의 준말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에 왜 나왔냐? 바로 전파에 관련된 everything! 전파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파의 역사부터, 그리고 전파를 활용한 방송, 통신, 그리고 전파 전문가 양성, 그리고 놀랍게도 펀드라고 하죠. 기금 관리까지 정말로 전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파라는 건 뭐냐? 그 전파가요, 영어로 하면 radio wave라고 하는데, 라디오란 영어 사전을 보시면요, 라디오 웨이브 자체가 전파로 나와 있어요. 자, radio wave라고 하는 전파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도 여러분 그 너튜브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전파의 원리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전파의 원리 하면서 처음엔 자기장, 전기장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장, 전기장 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요? 자기장은 뭐냐? 자기장이 아니라 자석을 보면은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도 큰 자석이잖아요. 여기에 쇳가루를 뿌리면은 쇠가 이렇게 가루가 타원을 그리죠. 이게 자기장이에요. 장은 뭐냐면 어떤 영역이거든요. 즉 자석에 힘이 미치는 영역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쇳가루를 많이 뿌려도 이게 원을 그리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스탑을 해요. 이 바깥에는 자기장이 아니에요. 자석의 영역권 바뀌기 때문에 쇳가루가 있는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장은 뭐냐면 당연히 전기에 힘이 미치는 영역을 전기장이라고 하겠죠. 이게 합쳐지면은 전파가 나온다고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세요. 여기 그것까지 하면 이거는 공대 클래스가 되어버리니까. 이러면 하여간 라디오 웨이브라는 파동이 발생을 해요. 뚜뚜뚜뚜뚜 이렇게요. 이게 파동이 진짜 빠르면 감마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방사선이라고 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느려지면 X선이 돼요. 엑스레이 찍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파장이 느려지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 라이트 이게 돼요. 이 빛이 끝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파라고 해요. 뚜뚜뚜뚜 TV, 라디오, 무선 통신, 핸드폰, 무전기까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다 전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감마선, X선, 빛, 파동 이건 다 빼버리고 그 밑에 있는 천천히 굴러가는 통신에 이용하는 라디오 웨이브를 얘기하고 있겠죠. 이걸 누가 발견했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자기장과 전기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충돌을 해버리면 파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숫자로, 이론으로 뽑아냈어요, 이걸요. 실제 실험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한 독일 과학자가 이 실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그 과학자, 독일의 과학자 이름이 바로 하인리히 헤르츠예요. 헤르츠가 그 이론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요. A점에서 라디오 웨이브를 쏴가지고 B점에서 수신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냅니다. 이 헤르츠라는 과학자의 공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 파동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리퀀시를 그 다음부터 헤르츠라고 불러요. 하여간 이걸 증명해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이제 이 파동
전파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전파를 변형을 시키면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내요. 이러면서 이제 무선 통신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패슨든이라는 미국의 한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거를 메시지를 실어 가지고 대서양에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메시지를 자기 집이 있던 동부 연안에서 대서양으로 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뿌린 거죠. 뭘 뿌렸냐면은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세계 최초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 그럼 뭘 보내겠습니까? 내가 누구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약간 과시하듯이 썼을 것 같아요. 낭만이 없으시네. 그 패슨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뭐 했냐면요, 바이올린 연주였어요. 캐롤 부르고. 대서양에서 이 무선 통신을 처음으로 접한 선박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야, 지금 여기서 왜 바이올린 소리가 나? 그래서 몇몇 선박들의 기록에 따르면 사이렌이 등장한 걸로 착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사이렌은 이 사이렌이 아니라 별다방에 머무는 그 바다의 여신이요. 배 잡아먹는 거요. 큰일 났다. 우리 배는 여기서 끝인가 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그 패슨든의 그 메시지를 전파를 통한 이 송신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르코니라는 그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를 이제 발전시켜 나갑니다.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 방법을 마르코니니까 자기 모국인 이탈리아에 이거를 특허를 출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헛소리하지 마라. 이거 뭔 삐삐비냐라고 해서 안 받아준 거예요. 야,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왜 우리 이탈리아 정부가 이걸 안 받아주지? 했거든요. 그때 마르코니의 엄마가, 야, 마르코니, 이탈리아에서 이걸 안 받아주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네가 한번 이거를 특허를 내보는 것이 어떻게 했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르코니도, 아유, 야, 이탈리아는 참, 에이, 봐봐! 하고 이제 영국에 건너가서 특허를 막 해내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탈리아에서는 이거를 무시를 했는데 왜 영국에서는 이거를 특허를 내줬을까요? 영국은 섬나라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국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상권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만큼 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지와 선박 또는 선박과 선박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본 거죠. 영국 정부가. 지금 마르코니가 갖고 왔던 이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선박과 선박 사이에 통신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상 장악권을 더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마르코니가 이른바 상업적 목적의 라디오 웨이브 특허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와 배 사이에 이제 그 이른바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됐는데, 타이타닉이 1912년에 깔아앉았잖아요. 타이타닉이 1912년에 항해를 출발을 해요. 당시만 하더라도 최첨단 여객선이었어요. 북대서양을 지나는데 앞에 갔던 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발할 때 북태평양의 어느 지점에 지금 빙산이 있다는 걸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앞에 갔던 이제 선행 그 선박들이 무선 통신으로 뒤에 오는 타이타닉 들으십시오. 지금 북대서양 어느 지역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가 안 됐던 빙산들이 있습니다. 피해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타이타닉이 무선 통신을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예요. 왜? 당시로선 최첨단 여객선이었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뉴욕항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했고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자만을 한 거죠. 이 정도 크기의 여객선이면 웬만한 빙산은 그냥 박살내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근데 앞에 갔던 선박들은 계속 워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빙산들이 앞에 있다. 타이타닉 지금 피해 가시라고. 무선 통신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은 그대로 직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타이타닉이 됐고, 이건 무선 통신이지 않습니까? 전파는요.
그럼 유선통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유선통신 뭐가 있을까? 바로 뚜뚜뚜뚜뚜뚜뚜 모스부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모스는 세미얼 모스라는 미국인 화가가 만들어냈어요. 놀랍게도 화가고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그렇게 괴팍했다고 해요. 하여간 이제 그 전기라는 개념이 잡혔습니다. 전기라는 개념이 잡힌 다음에 이 세미얼 모스가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았겠지요. 이 시간이 많은데 뭐 어떻게 소일할까 하다가 이 전기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전류를요 길게 보내고 짧게 보내고 길게 보내고 짧게 보내고 이거 가지고 한번 신호를 만들어 보자가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긴 거 한 번, 짧은 거 두 번, 뚜뚜뚜 이거는 뭐 A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전류를 한 번 길게 보내고 짧게 보내고 길게 보내고 짧게 보내고 이러면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받는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호표가 있으면 해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스 부호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무선통신이 아니라 유선통신이에요. 뚜뚜뚜뚜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병사 하나가 북베트남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뭘 시켰냐면 북베트남군이 인터뷰를 강요하면서 내가 지금 포로로 강제 수용되고 있으니까 날 살려달라는 걸 눈꺼풀로 모스보호를 쳐가지고 때는 아주 놀라운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SOS를 저희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SOS가 재난 신호잖아요. 이게 뭐의 준말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인터넷이라고 다 정답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SOS가 Save Our Ship, 우리의 배를 구해주세요. 또는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세요의 준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고요. 이 모스보를 이용해가지고 언제 지금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내 배를 구해줬어 또또또또 치고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뭔가 쳐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모스부호 가지고 가장 빨리 신속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자 해가지고 짧은 부호 3개 뚜뚜뚜 긴 부호 3개 뚜뚜뚜 또 짧은 부호 3개 뚜뚜뚜 이게 SOS거든요. 이래가지고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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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리면은 어디선가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거를 서로 약속을 한 것이 SOS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SOS는 인터넷 믿지 마세요. Save Our Soul, Save Our Ship의 준말 아닙니다. 모스부호 뚜뚜뚜뚜뚜뚜뚜뚜 가장 쉽고 가장 빨리 칠 수 있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신호 3개 뚜뚜뚜뚜 긴 신호 3개 뚜뚜뚜 짧은 신호 3개 뚜뚜뚜 이게 알파벳으로 SOS거든요. 타이타닉도 침몰하는 과정에서 뭘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SOS를 때렸는데 뚜뚜뚜뚜뚜 이걸 통해 가지고 그나마 1,500명 이상이 구출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긴급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전파는 라디오 웨이브는 공공재일까요? 아닐까요? 자, 전파는 눈에 보이지가 않고 우리 주변의 공기처럼 항상 흐르니까 공공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파는 사실 유일한 자원, 즉 유한재입니다. 유한재요. 유한재이기 때문에 전파를 잘 관리해서 국민이 전파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될 기관 바로 KCA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선 통신이 빵빵하게 잘 터지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은요. 제가 지난달에 미국 갔다 왔는데 중부 사막지대를 통과하죠. 막대기가 하나가 안 잡혀요. 아예. 그래서 대륙 횡단을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출발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위성전화 갖고 가시라고. 영화에서 특히 여러분들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그 넓은 땅덩어리. 그래서 뭐냐면 저기 동쪽에 있는 몬트리올이랑 서쪽에 있는 그 밴쿠버 그 이 동부와 서부에 있는 대도시 빼고 중간은 뭐냐?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보다 곰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여러분 그 트레킹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출발 지점에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인원 몇 명과 함께 출발한다는 거를 거기서 종이 쪽지에 적어서 넣고 위성전화 갖고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어디 가든지 정말 다 터지잖아요. 5G, 영상통화도 하고. 자, 그러면 이 무선국 기지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제가 하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 역할을 바로 KCA가 합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드리죠. 파이팅! 자, 이 무선국에서 취급하는 전파가 국제 기준과 국내 법령에 맞는지 또 운영 인력들을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 관리한다? KCA가 관리 감독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 팔도 어디서든지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막 우리 주위에 전파가 뭐 이래저래 이제 흐른다면은 전자파가 우리한테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어머, 우리 아기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KCA에서는요 전자파 측정기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 아닙니다. 무상이에요. 대여 방법. 자, 여기서 여러분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전파사전 첫 번째 에피소드 전파의 역사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재미난 전파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